뉴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온 건강식품 제주차를 생방송 시청 시간인 지금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전화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선착순 10분께 신선하고 귀한 제주의 맛을 전해드리니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번호는 224-283-8200입니다. 오늘 조명철 평안남도 지사께서 시카고 윈TV를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해외에 나와서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늘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만나니까 저 스스로가 너무 감동이 오고요.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기쁘고 뿌듯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뜨거운 또 고마운 깊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명철 평안남도 지사께서는 지금 한국에서부터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미국 방문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이북 오도위원회는 고국 방문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국 방문단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다양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도전을 통해서 삶을 이어오는 과정에 정말 많은 것들을 잃고 산 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서 고생하시며 사신 또 성장하면서 사신 그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경이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경이로운 발전을 통해서 축적된 여러 가지 재원을 통해서 그동안 조국에 많이 오지 못했던 분들, 조국을 많이 알지 못했던 네.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조국의 발전상도 보여주고 동포들의 따뜻한 사랑도 느끼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요건도 뭐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서 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모셔다가 대접하는 네. 그런 수준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데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시카고 동포들과 가진 환영식 및 고국 방문단을 통해 시카고 동포들을 만나셨는데 예. 소감이 어떠셨나요? 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합니다만 참 이분들이 말씀 속에는 여기에 학연, 지연, 혈연도 없는 생소한 땅에 오셔서 네.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오직 투지 열정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온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가족도 일구고 네. 그래서 미국 사회에 또 기여도 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미국까지 오게 된 경로가 다 다릅니다. 독일을 통해서 온 분들도 있고 네. 한국에서 직접 온 분들도 있고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또 가장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그렇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삶의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귀중한 경험도 제가 얻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동포들이 오셔서 그 한인들끼리의 따뜻한 정을 네. 만끽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사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네. 보기 좋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걱정하지만 이북 자기가 태어나거나 선대들이 태어나서 자란 땅에 대한 따뜻한 걱정들 네. 이런 것들이 참 감격스러웠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듣고 우리가 남북한만이 아니라 해외의 수백만의 동포들도 우리 조국의 발전과 또 통일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의 상은 더 아름답고 네. 넓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고국 방문단 프로그램 설명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고국 방문단은 일단 대상은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기합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라는 게 중에서도 이북 오도민 회에 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러면 기여를 많이 하는 과정에는 나이도 또 많이 들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뿐만이 아니고 2세, 3세도 갑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도 네.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우리가 티오는 규정해 주지만 그 티오에 들어가는 사람의 결정은 이북 오도민 회가 이북 그 오도민 회, 네. 시카고면 시카고 지역의 평안 남북도 항해 남북도 항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경 남북도 항해도 이런 도민회에서 결정을 해서 적으로 보냅니다. 네. 그리고 보내면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한 네. 그러한 관광, 그다음에 산업 시찰, 그다음에 교육문화기관 방문, 그다음에 그 만남의 시간, 그다음에 또 장관이나 차관들이 또 만나서 저 만찬도 하고, 과거에는 대통령실도 많이 좀 만나서 대화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대화 과정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해외에 있는 이북 출신의 시민사회가 서로 화합하고 발전을 할 거냐, 그리고 또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더 할 거냐, 또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거냐 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정책 건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반대로 수렴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1일에 그 시애틀 먼저 방문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미주 순회 일정 어떠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많은 지역, 해외 한 26개 지역의 이북 도민 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갈 수는 그쵸, 없으니까 없죠. 예. 예산상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런 제약 속에서 하다 나니까 이번에는 3개 지역만 정해서 왔습니다. 하나는 시애틀, 네. 그리고 시카고, 그리고 워싱턴 DC 세 지역을 선정해서 도민사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 건의도 듣고 네. 또 다양한 경험도 듣고 그러자고 이렇게 3개 지역을 정해서 이번에는 왔습니다. 네. 시애틀 동포들과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그냥 컨셉은 다 비슷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동포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듣고 그들의 경험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정부와 대한민국 조국에 바라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고 동포 사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좀 많이 갖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들을 다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담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문화회관도 있고, 뭐 청년들 커뮤니티도 있고, 뭐 여성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고 네. 있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자력으로 열심히 합니다만 또 조국에서 또 지원을 받을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으면 더 빨리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도지사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북한이 시료 지배하는 곳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부속동 도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토적 주권 행사의 상징적 의미로서 네. 이북 오도지사들을 임명하고 네. 군수들을 시장 군수들을 임명하고 네. 읍면 동장들을 임명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로 가기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 실효적 지배가 되어 있는 이남 쪽에 도지사, 군수시장, 군수, 읍면동장도 네.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북한 지역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역은 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실효 지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징적인 그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네. 실효적인 지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북 지역의 행정체계에 한해서 대통령과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네. 읍면 동장들은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상징성과 미래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도정은 또 이북에 서신 분들에 대한 네. 그 지원, 그다음에 활동 지원, 정착 지원, 그리고 다양한 사회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 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2년에 탈북자 출신으로 평안남도 지사로 임명되셨어요. 이북 5도 지사 중 최초로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가 지사를 맡게 되어 화제가 됐는데요. 이북 5도 위원회는 어떤 조직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상징적인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네. 도지사를 임명함으로 해서 네. 시장 군수들을 임명함으로 해서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면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실효적인 지배를 하지 못하니까 통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 지역에 대한 조사, 분석, 그다음에 연구, 정책 재원, 통일 정책 재원 네. 이런 것들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장은 한 500, 지금 880만 이북 도민들이 있습니다. 네. 도민 1세대, 2세대, 3세대로 보면 880만이 대한민국에서 네.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업무, 그다음에 협동 업무, 네. 그래서 화합 업무, 사회활동 업무의 지원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통일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의 성숙도를 높이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통일교육의 이북오도위원회가 통일교육의 기능이 상당히 약합니다. 네. 그리고 법률상도 통일교육의 주무부서는 교육부와 통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일교육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북한의 실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한 통일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실제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어떤가에 대한 교육면이 있습니다. 그걸 북한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보라고 하는 남북한이 실질적으로는 대척점에 있고 갈등 관계에 있고 지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놓은 네. 사상과 이념과 현실, 업적들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안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분단되고 대립되고 갈등하는 이 현실이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걸 통일 업무죠. 통일 교육이죠. 그래서 미래의 통일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논리와 주장과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수십 년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더 실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만들어놓은 그 통일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외교 안보 그리고
통일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교육이 바로 통일 교육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이게 업무가 네. 분리된 측면도 있죠. 안보는 또 안보기관에서도 하는 면도 있고 또 교육과 또 통일부가 또 함께하는 부분도 있고 그 학생들에 대한 통일 교육은 주로 통일부와 또 교육부가 또 맡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사회교육이 있습니다. 네. 사회 통일교육. 네. 예, 그리고 계층별 통일교육도 있잖아요. 네. 세대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네. 노인 세대의 통일교육, 젊은이들의 통일교육 이런 것들이 또 병행돼서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이북 도민들이 담당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은 뭐냐 하면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 지역에 대한 사정을 잘합니다. 거기서 겪고 오신 분들 그다음에 이 세대들은 1세대 분들의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네. 두 번째는 자기가 고향과 친척 친구들이 다 북한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는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역량을 가지고 통일이자 같이 북한의 실제를 알게 하고 안보를 교육하고 우리 것을 지키면서 그리고 미래 통일지향적으로 가는 그런 통일 교육에 각자가 능력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각자가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2세, 3세들에 대한 통일 교육, 그다음에 탈북민에 대한 정착 교육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뵙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눈에 보는 한국일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서비스가 인기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산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대만의 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한 고급 산후조리원 비즈니스가 미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기 범죄 급증 소식입니다. 작년 피해액 125억 달러, 투자 사기 등 22%가 증가하고 암호화폐 관련 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틱톡 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연방하원이 1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자율주행 무더기 안전불량,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테슬라 등 14종을 테스트했고 단 1개만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 패트리스데이가 17일 일요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항복판을 흐르는 시카고 강물은 초록색으로 염색됩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 초록색 의상을 입고 거리에 나와 퍼레이드를 보며 기념하게 됩니다. 바이든 낙태권 보호, 동맹 강화, 트럼프는 미국 우선 이민 통제 등 대립이 뚜렷해 보입니다. AI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올해 상반기 도입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폐암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카고 로컬 뉴스, 미주 뉴스, 한국 뉴스를 시카고 한국일보에서 만나보세요. 테크 신생기업들 긴축, 고용 주식 보상 축소. 미국 테크계의 신성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신규 채용 시 제공하는 주식 보상안도 축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를 위해 만들어지는 종합 일간지 시카고 한국일보.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신문. 하루의 시작은 한국일보와 함께하세요. 구독료가 부담되시나요? 무료 전자신문을 구독해보세요. 무료 전자신문 구독 신청은 sub@chicagokoreatimes.com입니다. 높아지는 미 관세 장벽에 K 철강 속수무책.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엔터테인먼트.
전교 1등 고딩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 야산에서 홀로 출산, 고딩 엄빠 4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오늘 여성 한라인 칸윈 김지혜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캔윈 여성 한라인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카고 핫라인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캔윈 여성 한라인은 1990년에 한인 이민자 여성분들이 설립을 해서 네. 가정폭력이 저희 커뮤니티 안에 있는 심각한 가정폭력을 어드레스하려고 한라인을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네. 이제 34년 이런 세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익스펜션을 했는데 24 hotline, multilingual hotline, legal advocacy, housing advocacy 전반적으로 굉장히 comprehensive하게 이제 서바이버 분들이 세이프티와 스테빌리티를 찾기 위한 것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2020년 3월 2일부로 사무국장에 임명되시고 벌써 네. 지금 4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소회가 네. 어떠신가요? 아주 많은 거를 배운 시간이었고요. 네. 제가 3월 달에 임명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쿼런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팬데믹 중에 가정폭력이 섀도우 팬데믹이라 그래서 이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팀원분들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또 크라이시스 인터벤션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나온 동안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개개인 클라이언트 분들을 도와주는 일로 시작했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한 분 한 분과 일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시지만 이 클라이언트 분들이 꿋꿋하게 다시 갈 길을 찾으시고 또 힐링을 찾으시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희망을 얻고 그리고 또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 이슈를 굉장히 꺼려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10몇 년 지나니까 네. 이제는 굉장히 많이 그쵸. 지지해 주시고 네, 꼭 필요한 함께 거죠. 해주시는 네. 거를 보는 거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 근황도 좀 궁금해요. 그 4월 26일 오후에 34주년 정기 버추얼 갈라 행사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이루어지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매해 하고 있는 모금 행사인데요. 팬데믹 이후로는 버추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서바이벌 스토리텔링도 있고 퍼포먼스, 아트 퍼포먼스도 있고 여러 가지 래플도 있고 네. 굉장히 1시간 동안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바이벌 분들이 만약에 호텔을 가시거나 택시가 필요하시거나 뭐 메디컬 피가 필요하시거나 그런 도움을 지지하는 거를 인크리스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노 스피커로는 요번에 미국 돌싱글스 넷플릭스 쇼에서 나오셨던 소라님이 나오실 겁니다. 아, 그래요? 저희도 오셨었어요. 네. 스튜디오에. 아, 그렇군요. 이 주제의 의미는 어떤 건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Unbroken Thread라고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사의 팀이 Unbroken Thread고요. 네. 이게 저희가 차이나타운에서 했던 행사의 타이틀이었는데요. 이렇게 아트를 통해서 회복 프로그램이었는데 Unbroken Thread라고 여러 가지 우리의 스토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커뮤니티를 원하는지 그런 희망이 엮여가는 그래서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세이프티 넷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희망
차에 이렇게 Unbroken Thread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한인 커뮤니티 재단에서 칸윈 지원금 4만 달러를 받으셨어요. 네네. 네,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나요? 네, KACF라고 네. 그 재단에서 처음으로 내셔널 이 그랜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뉴욕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룹이었다가 이제는 내셔널리 한인 사회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가 그런 거를 고려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기원을 펀딩을 해주는 어퍼튜니티가 생겼는데요. 저희 캔위는 뉴욕에 있는 KFFC하고 LA에 있는 KFM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네. 이 미국 전반적으로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힘들어하시는 한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협업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아무래도 뉴욕, 시카고, LA이다 보니까 큰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아무래도 리소스가 더 많겠지만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미시건이나 rural area들 그런 데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한국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더 효력적으로 네. 도와드리는지 그런 거를 구상하려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셨나요? CF에서 네. 많은 홍보와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라는 인커리지먼트를 많은 그랜티들한테 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또 저희가 벌써 LA하고 뉴욕 기관들하고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하면서 어플라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아까 주 강연자는 소라 씨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신가요? 그 저희 virtual 갈라에서요. 네, 네. 네, virtual 갈라에서는 뭐 저도 얘기할 거고 저희 보드 체어도 이사장님도 얘기를 하실 거고 그리고 또 이 Unbroken Thread라는 그 차이나타운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셨던 김소나 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도 함께 스피크를 하실 거고 그리고 또 차이나타운에 있는 댄스 그룹 윤혜 그룹도 댄스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칸윈의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럼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안의 경우에 어떤 그런 가정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되나요?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리서치에 적은 걸로 나오면은 25%. 그리고 많은 거를 보면 50%까지 네. 아시안계 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을 겪고 있다고 해요. 심각하네요. 네. 네. 그 한인동부 사회를 진단해 보신다면 어떤가요?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리스닝 세션도 하고 네. 서베이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들을 겪었고 또 많이 목격을 하셨어요. 자신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를 목격을 하셨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굉장히 이 피해자 비난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쉐임도 있고 그러시니까 도움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병원이나 그런 데를 갈 수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니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한국이 아니라 이민 사회라서 다른 점이 있을까요? 힘든 점이 굉장히 많죠. 우선적으로는 언어 장벽이 굉장히 넘버 원이고요. 네. 자신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거나 그럴 때는 항상 언어 장벽들이 이렇게 그거를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이 이게 independently, financially stable 하고 싶은데 잡을 구하려는데 언어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드시고 또 이민 스테이터스 때문에 또 섣불리 어떻게 행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가 더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한 사람만 아는 분들도 있어요. 가해자만 미국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들이 별로 없다는 게
베리어로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 폭력을 당했을 때 빠른 대처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정 폭력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디를 다치시거나 네. 뭐 굉장히 신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신체적일 수 있고 정신적일 수 있고 언어 폭력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이낸셜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대처 방법도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우선은 만약에 injured 됐으면은 당연히 메디컬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파악을 위해서 저희 같은 기관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철저히 비밀 보장된 상태에서 네, 도와드릴 수 있군요. 함께 이렇게 얘기를 토론을 해보고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같이 할 수 네. 있는 거. 혹시 뭐 전화번호나 뭐 웹사이트가 있나요? 네, 저희 웹사이트는 www.canwin.org고요. KANWIN.org고요. 저희 핫라인은 773-583-0880입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칸윈에서 뉴스레터 친정이 발간됐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저희가 매해 퍼블리시하고 있는 친정이라는 뉴스레터인데요. 한 해 동안 202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네. 알려드리는 소식지고요. 네. 저희 직원분들, 애드보케이트 분들도 여기 참여해서 같이 써주시고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 스토리도 클라이언트 분들이 자신의 스토리도 한번 써주셨고요. 여러 방면으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알려주는 뉴스레터입니다. 아, 그렇군. 이게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네네네. 언어도 4개국어로 발간됐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네, 어떤 언어로 볼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 커뮤니티, 몽골리안 커뮤니티, 그리고 일본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포함해서 다섯 개의 언어로 출간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폭력 상황에서 빠져나오시는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뭐 집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레기 봉지 2개와 아이 2명을 데리고 나오셨던 가족도 기억나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잘 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특히 팬데믹 때 같은데 쌀도 가져오시고 막 다른 분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네. 심적으로도 또 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셔서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네. 이런 사건 사고를 겪은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게 절대 이게 혼자 겪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충분히 도움받으실 자격이 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 culturally 이렇게 많이 배워갈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더 발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좀 비난적이거나 그랬을 때는 그분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른 분들의 도움도 많이 청해 보시고 저희 같은 기관하고 한 번 더 일해 보실 용기를 내주시면은 많은 상황들이 희망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나 목표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이슈가 한인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아시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을 하고 계시고 또 네. 이거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 그리고 몽골리안 커뮤니티 분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런 리소스와 스킬을 더 올려서 이제 아시안계 전반적으로 모두를 헬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이렇게 홍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하실 기회가 많으니까 꼭 이렇게 리치아웃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안전한 소사이어티를 만들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많은데 다음에 오셔서 또 많이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건국전쟁 상영 시 영화관에서 경품 응모를 해주신 분들을 추첨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16일자 시카고 한국일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품 추천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는 최고 기온 51도, 최저 기온 35도의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말 역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고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건강을 위한 채쌤의 홈트레이닝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윈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전신 스트레칭으로 몸 쭉 풀어줄게요. 그러면 목부터 풀어줄게요. 목 잡고 옆으로 쭉 늘려주세요. 쭉. 호흡은 자연스럽게 후. 그다음에 반대쪽 쭉. 오른쪽 팔은 반대쪽 팔은 밑으로 땅으로 쭉 내려주고 두 귀랑 팔이랑 멀어지는 느낌으로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다음에 내려주시고 어깨랑 팔 쭉 팔꿈치로 팔꿈치 잡고 쭉 늘려주시는데 고개는 반대쪽으로 쭉 늘려주세요. 반대팔 쭉 고개는 반대로 조금 더 뻐근하신 팔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풀어주셔도 괜찮고요. 쭉 늘려주고 한쪽 팔 뒤로 넘기고 팔꿈치 잡고 이 넘긴 팔 머리로 쭉 밀어서 더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쭉 머리로 그다음에 반대팔 좀 더 작을 원하시면 머리 뒤로 살짝 젖혀서 더 스트레칭 해주세요.
제자리로 오셨다가 팔 위로 쭉 천장 바라보고 시선도 같이 올려주세요. 다시 내렸다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올려주고. 다음은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갈 거예요. 쭉 옆구리 늘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쭉 늘려주시고. 돌아왔다가 한 번 더. 긴장 풀어줬다가 다시 반대쪽 갈게요. 돌아왔다가 한 번 더. 오케이, 라스트 한 번 더. 다음은 허벅지 풀어줄게요. 옆에 발목 잡고 뒤로 쭉 보내줄게요. 쭉 최대한 당겨서 허벅지 앞쪽 풀어줄게요. 균형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벽 잡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발목 한번 풀어주시고 반대발 같이 동일하게 쭉 허벅지 앞쪽 풀어주세요. 쭉 최대한 뒤로 보내면 더 자극이 와요. 내린 줄 알았어. 다음은 가져와서 쭉 당겨줄게요. 최대한 무릎을 복근에 붙이면 배로 당겨오면 더 자극이 잘 와요. 힘드시면 살짝 내려뒀다가 다시 한 번만 더. 다음엔 반대발 동일하게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내렸다가 다시 최대한 배에 붙여서 허벅지 앞쪽 쭉. 오케이, 다음엔 우리 옆벅지랑 엉덩이 라인 풀어줄게요. 4 만들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쭉 내릴게요. 시선은 45도 아래에 봐주시고 쭉. 의자 있으시면 앉아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쭉. 힘드시면 내렸다가 다시. 30초. 진행하고 반대발 동일하게 4 만들어서 쭉 내려가 주세요.
상체를 숙일수록 더 당길 거예요. 본인 맞춰서. 다음에는 다리 뒤쪽 종아리하고 쭉 풀어줄게요. 다리 어깨 넓이보다 한 번 더 옆으로 가서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갈 건데 각 다리별로 먼저 오른 다리 쭉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 뒤에 많이 당기실 거예요. 쭉 풀어주시고 가능하면 머리 최대한 다리 붙일 수 있게. 그게 안 되면 그냥 여기 땅 짚으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반대 동일하게 쭉 올려주시고 시선은 아래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 돼요. 힘드시면 여기 그냥 땅 잡고 가능하시면 최대한 몸에 붙여서 내려와 주세요. 다시 자리고 다음에 종아리 스트레칭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살짝 한 발짝 정도 앞으로 와서 발꿈치 들어주고 엉덩이로 쭉 빼주세요. 그러면 종아리가 쭉 풀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쭉 풀어주시고 상체를 숙일수록 더 작게 와요. 가능한 부분까지 내려서 풀어주고 반대발 오늘은 전신 스트레칭 같이 해봤는데요. 어때요? 많이 몸이 풀리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저랑 같이 이 시간에 만나서 같이 운동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